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기소 2년 만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었던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한다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동안 법원에 출석할 때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 질문에 대부분 침묵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1심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는 잠깐 한마디 하겠다라면서 검찰을 겨냥하는 발언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발언들 후회 안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오늘 오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는 동료 의원들이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웅을 했습니다. 박찬대, 김병주 의원, 전현희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동행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었는데 현장에서 최고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전현희 의원의 경우는 결심 마지막 재판을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라고 현장 기자가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기소 2년 만에 1심 마지막 재판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후에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10월에 1심 선고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이번 재판 결과에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 그리고 민주당의 운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22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2년이 되어서 오늘에서야 이제 구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실상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있어서는 소송이 제기된 뒤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권고 규정으로서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증인이 한 50명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변경이 되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오늘 오후에 이제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 상황에 있어서는 9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위증교사 사건과는 조금 다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해서 선거에 있어서 만약에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됐을 때 이재명 대표 개인을 넘어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이게 정말로 유죄로서 나왔을 때 434억 원이라는 국고로부터 지급받았었던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최근에 광노현 전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에 다시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과거에 1심에서 1년이라는 징역형을 받고 35억 원을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았었는데 아직도 5억 원만 반납이 되고 30억 네. 원이 남았었다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광노현 방지법이라고 이러한 국고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직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오늘은 이제 1심입니다만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민주당 역시도 434억 원이라는 거액을 반환해야 되는 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결심 공판이 끝나고 이제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큰 타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이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습니다. 판결이 늦어진 만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최근 법원이 형량을 매우 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모두 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하는데 정치가 정상화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강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현행법대로 따랐다면 통상적인 재판이었다면 선거법 재판 이미 지난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어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 기소 2년 만에 오늘 1심 마지막 재판이 열리기 때문인데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특히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해왔다.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직선거법에서 6개월 내에 판결을 내도록 권장하는 이유는 당선자가 네. 혹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당선이 됐을 경우 최대한 빨리 그 당선자의 당선을 취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낙선자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낙선자에 대한 혐의를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속도에 있어서 그거 좀 여유 있게 한 것이 아닐까. 물론 증인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연장된 측면도 있지 않겠냐는 주장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재판이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것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네. 털어내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마냥 그냥 증인을 많이 신청했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이번에 나온 건 1심일 뿐입니다. 대법원까지 아마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에 승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과거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역으로 똑같습니다. 이거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정치권 모두에서 이거에 대한 좀 승복을 하는 재판부, 법원을 향한 비판을 하지 말고 일단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2심 대법원으로 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양쪽 모두 지양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은 1심 마지막 재판입니다.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이제 나오더라도 향후에 항소를 하고 항고하면 2심 또 3심 대법원까지 계속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재판 내내 본인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고 김문기 씨 아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반발을 해왔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이재명 대표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남 시민들은 아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첫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문기 씨를 만난 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 즉 기억의 오류 또는 기억의 한계의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었죠. 오늘 이 오전에도 아마 이와 관련된 최후 진술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글쎄요. 오늘 관심사는요. 검찰의 구형이 또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내용에 방점을 찍어서 강조를 했을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뭐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는 뭐 기억의 오류라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협박이다. 기존에 변호사들의 주장을 뭐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성남도시공사 때부터, 그러니까 시장과 성남도시공사 처장으로 안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시민단체 활동할 때부터 그렇고, 그리고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재명 시장, 이재명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가 입력돼 있다고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직접 이재명 시장한테 이제 보고를 뭐 하는 등의 어떤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호주에 가서 여행도 같이 하고 골프도 같이 치고 낚시도 같이 한 그런 긴밀한 그런 관계였는데 과연 모르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점이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정에서 성남 당시 도시개발 관련된 과장국장들이 이것은 엄연히 이제 성남시의 어떤 권한이다, 이런 진술, 법정 진술을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또 국토부도 이야기도 그렇고, 특히 지금 해당 당사자인 지금 그 소위 말하는 허가방이라는 김인섭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항소심에서 5년 지금 선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사안의 허위사실 유포에서 유죄는 거의 분명한 것 같고, 단지 과연 형을 얼마만큼 선고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전에 진행되는 피고인 신문에 대한 내용도 저희 취재 기자가 속속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기억력의 한계, 기억의 오류,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해서 계속 취재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억에 대한 부분,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남들이 어떻게 못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좀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가지 혐의로 크게 공직선거법 위반 이 재판에 기소가 돼 있는데, 백현동 부분 말고,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정말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더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은 백현동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때 중앙정부에서 압박을 넣었다라고 하는 그 발언 때문에 결국에 기소가 된 것인데, 사실 현재까지 어떤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압박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공문이 발견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백현동 문제에 대한 방어, 이런 것들도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는 이제 형량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선거에서 어떤 누군가를 매수했다거나 금품을 살포했다거나 이런 류의 범죄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를 할 것이냐, 이것은 좀 미지수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위헌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시청자분들도 그 포털에 양형위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법원에서 어떤 양형 기준표를 만들어서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지만 지방법원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울중앙부터 제주도까지 많은 법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서는 징역형이 나오고 어디서는 벌금형이 나오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양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결심을 하게 되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가중 요소, 감경 요소가 있는데, 감경이라는 것은 보통 뭐 반성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형사처벌 전략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가중 요소들을 봐야 되는데, 허위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의 평가에 관한 선거 금연에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그리고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본인이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이런 것들이 가중 요소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에는 이 양형 기준 표상으로 가중되는 경우에는 징역으로는 8월에서 2년, 그리고 벌금으로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징역이든 벌금형이든 간에 일단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434억 원이라는 것을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본인에 있어서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구형을 벌금으로 할 것인지 징역으로 할 것인지를 넘어서서 기본적인 양형 기준 표상으로도 최저가 벌금 5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현장 취재 기자가 전해오는 내용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지금
진술 내용들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 진술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결심 공판이 계속 오후에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 또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과 관련된 진술이 또 추가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심 마지막 결심 공판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후인 10월 안에 1심 선고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